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승겸 위원장님께서 부재 중이시므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여성보육과 등 5개 부서의 간부 소개와 일반 현황 및 2022년도 주요 업무 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정영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료 여성보육과장입니다. 김현순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최성혁 평생학습기획팀장입니다. 유현미 배다리 도서관장입니다. 이수경 안중도서관장입니다. 이권 여성보육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생활 밀착형 여성 안심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양성이 평등한 정책 기반 구축을 위해 성별 영향 평가 및 양성 평등 공모 사업, 양성 평등 주간 기념 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여성이 안심하고 정조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여성 안심 무인 택배함 운영, 1인 여성 가구에 대한 스마트 도어벨 사업과 찾아가는 4대 폭력 예방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 등 운영 지원으로 사회적 약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다양한 가족이 함께 행복한 도시 조성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주민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별 복지 수혜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서부 복지타운 내에 평택시 가족센터 분관과 외국인 상담소를 개소하여 운영 중이며 외국인 주민의 한국 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글로벌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공교육 서비스 강화입니다. 우리시 어린이집 현황은 10월 말 기준 총 398개소, 정원 19,295명, 현원 15,396명이며 종사자는 3,814명입니다. 현재 우리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은 24%이며 국정과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목표 달성을 위해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립 SK뷰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10개소를 개소하였고 2023년에는 13개소를 개원할 예정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안정적인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보육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보육 서비스 질 제고로 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어린이집 206개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 및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민 가정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와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24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노후화되고 안전의 위험 요소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기능 보강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권의 아동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아동 돌봄 및 보호 체계 강화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에게 보호, 교육,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 학대 예방과 조기 발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아동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다 함께 돌봄센터를 추가 개소하여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수업으로 미등교하는 결식 아동들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급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아동이 행복한 아동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2021년 말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인증 획득을 기반으로 아동 친화도시 조성 안정화 및 상위 단계 인증을 위한 구성 요건을 이행 중입니다. 아울러 신장 1동 공공 어린이 놀이터 개선 공사 및 어린이 창의 체험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창의 체험관은 현재 건축 설계 및 전시물 제작 설치 공모 심사 후 전시물 제작 설치 기술 협상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어린이 창의체험관 설계 및 건립 과정에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 자문단을 구성, 건축 설계 및 전시물 제작 설계 시 반영하여 창의체험관 건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 412억 원을 지원하고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양육 지원금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동 정책을 시장에 반영하여 아동이 사회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아동 친화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보호 대상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행복한 미래입니다. 아동 학대 신속 대응을 위한 24시간 현장 출동 대응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학대 판단 응급 조치 보호 등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처로 학대 피해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피해 아동의 신속한 보호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요보호 아동의 개별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양육 상황 등을 점검하여 보호 아동들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살피고 단기간 내에 원 가정으로 복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사례 관리를 통하여 신체 건강 분야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발달 영역별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내 사업 관련 기관과 협력해서 아동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지원 서비스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쪽 행복한 배움 가치 있는 성장입니다. 평생학습센터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학습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제공하여 시민과 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 도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학습, 5060 신중년, 시민인문학대학, 평생학습 박람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으며 성인 문해 교육, 장애인 평생 교육 지원,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학습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 추진으로 우리시 특성에 맞는 평생학습 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시민수요 반영 정기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기술과정과 취미과정, 정기교육 프로그램 170개 과목을 연 3기 과정으로 운영하여 시민들의 교육 욕구 충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 2기 과정 3,437명이 수강하였고 3기 과정 2,718명이 수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연 3회 수강생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시민들의 교육 의견이 프로그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수강생 작품 발표회를 통해 수강생들의 참여도와 성취도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02쪽 구직 희망 여성 취업 지원 서비스입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는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 활동을 위해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283명이 구인 등록하고 2,924명이 구직 등록하여 765명을 취업 연계하였습니다. 또한 여성 유망 직종 및 기업 맞춤형 직업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제고하고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배터리 도서관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8, 159쪽 평택시 도서관 인프라 확충입니다. 우리시 인구 증가에 대비한 효과적 지식정보 서비스를 구축하고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도서관 인프라 사업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정책의 허브 역할을 담당할 고독중앙도서관은 고독 한박산 공원 내에 부지 2만 평방미터, 연면적 9,500평방미터, 예상 사업비 500억 규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재상정 의뢰를 실시하고 2023년에 건축기획 영역 및 설계 공모를 통한 실시설계 영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평성도서관 이전 신축은 영어특화 도서관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건축기획 영역과 공공건축심의 등 행정 절차를 추진 중입니다. 2023년에는 설계 공모를 통한 실시설계 영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삭도서관은 최근 인구 유입이 급증한 모산 영신지구 내에 조성될 예정이며 지역의 커뮤니티 중심이자 가족 친화 공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부터 건축기획 영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에 공공건축심의 등 행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여 평택 시민의 행복한 삶을 만드는 최적의 공간 조성과 도서관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범시민 독서운동 책 읽는 평택 문화 확산입니다.
범시민 독서 진흥 사업인 책 읽는 평택 사업은 75명의 시민 도서 선정단이 선정한 3권을 중심으로 36여 개 협력 학교와 시민 단체들과 함께 다양한 책 읽기를 즐기는 사업을 169회 추진하였으며 7,223명의 시민이 참여하였습니다. 책을 매개로 한 지역사회 통합을 통해 활기찬 도시문화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초기 독서 지원 북스타트 사업은 관내 기업이 기부한 도서관 발전 기금으로 평택시 출생 영유아를 대상으로 책꾸러미 1,100개와 도서관 이용 가이드를 제공하였으며 책놀이 등 부모와 자녀 독서 통합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도서관 이용 습관이 평생의 독서 습관으로 이어지도록 유아기 조기 독서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162쪽 독서 공동체를 통한 지역사회 형성과 일상의 문화 공간으로서의 도서관 기능 강화입니다. 동네 서점과 청년 동아리를 중심으로 청년 독서 문화 축제와 청년 작당 사업을 8,300만 원 주민 참여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문화와 연계한 마을 학교 프로그램과 지역 공동체 문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강좌와 공연, 전시 등 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독서 서비스를 확산하기 위해 각종 사업을 225회 추진하여 시민 9,00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독서 활동 및 평생교육, 문화 활동을 통한 시민 문화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중도서관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3쪽 평택시 문화 콘텐츠를 기반한 보존 활성화입니다. 구술 체록을 기반으로 출판, 교육, 아카이브 활동에 디지털 예술 사업을 접목하여 평택시 지역 문화 콘텐츠를 생산 보존하고 구술 기록과 양성, 콘텐츠 재생산을 위한 웹툰 교육 사업, 지역사 강의 등 4개 사업에 366명이 참여하였으며 체록 자료 책자, 안중을 기억하다 200부를 발간하고 출판 기념회 및 작품 전시회 등에 12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사 자료 디지털 아카이빙 사업은 3개 사업에 3건을 업로드하였습니다. 온 오프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문화 콘텐츠 생산과 발굴 보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4쪽 도서관 중심 민관 상생 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 및 단체들과 협력하여 생활 친화적 독서 문화 공간을 마련하였으며 43개소 작은 도서관을 대상으로 작은 도서관 특성화 사업 지원, 순회사서 지원 등 5개 사업 1억 3,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사립 작은 도서관과 자원봉사단, 초중등학교, 시장상인회, 지역 아동센터 등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독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도서관 인프라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5쪽 공간 혁신을 통한 정보 서비스 변화입니다. 사회 패러다임에 맞는 디지털 독서 환경을 구축하고 온 오프라인을 활용한 북큐레이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무인 자동화 대출 반납 시스템 운영 및 전자신문 제공 등 29,348건의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온 오프라인을 활용한 도서 전시를 통해 시민들에게 독서 정보를 제공하는 5개 사업에 대해 12,57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시 공간에 제약이 없는 서비스로 시민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아동복지과 평생학습센터 배달이도서관 안중도서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것으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관 의원입니다. 오늘도 정말 행정감사에 정말 노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일단 우리 복지국 소관 여성보육과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이 현재 70개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시립 어린이집은 10개소. 10개소가 아니지? 올해 22년도에 개원한 어린이집이 10개소예요. 매년마다 증가 추세에 있나요? 이렇게? 예, 저희가 지금 그 국정 방침에 따라서 40%까지 확충을 40%까지?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한 24% 정도 확충하고 있습니다. 꼭 해마다 10개 이상 공동주택이 그 500세, 1000세대에 들어설 때마다
예, 이런 확충하고 있습니다. 위탁 모집 공고를 낼 때는 그 우리 위탁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뭐 이렇게 충분한가요? 이렇게 어린이집을 국공립이나 시립을 맡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수시로 이제는 공고해서 국공립 확충하고 있는데 보통 경쟁률이 한 2.7대 1 정도 되고 있고 근데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확충이 됐기 때문에 조금 예, 경쟁률이 예, 낮아질 수는 있는데요. 예, 정말 현재는 그렇습니다. 우리 여성 보육과에서 정말 앞으로 짐이 많이 무거울 것 같아요. 점점 우리 어린이 보육에 대한 문제들이 또 확충되고 또 이런 시 공립 유치원들이 어린이집들이 더 활성화되고 많아짐에 따라 일도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미래의 꿈이니까 잘 좀 보듬어 주시고 잘 좀 어린이집 잘 관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우리 어린이집 고품질 쌀 지원 사업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원 사업 이거 어떤 식으로 아동 1인당 그 1인당 네 1인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정부미하고 저희 슈퍼온이 고유식가리 쌀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그 차액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이게 전 정부미하고 우리 평택 쌀하고 혼합해서 나가는 건가요? 어때요? 그럼 뭐 이 반응은 뭐 이건 뭐전 이거하고 이제 별개 얘기인데 우리 평택 쌀하고 전북 쌀하고 가끔 어린이집에서 그 수고를 받을 때 좀 어느 걸 좀 원하고 그런 건 없어요. 반응은 저희가 지난 한 8월 달 정도에 만족도 조사를 했었는데요. 네. 만족도 조사가 굉장히 높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계속 이 쌀 수급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가정 민간 협동 어린이집 환경 개선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5천만 원, 500만 원입니다. 500만, 개소당. 500만, 네, 네. 500만 원. 5천만 원이 아니라요. 사업비는 그렇고요. 1년에 10개소를 할 수 있고 개소당 500만 원씩. 개소당 500만 네, 원. 네, 네, 네. 그러니까 총 네. 사업비는 5천만 5천만 원이잖아요. 원이고. 네. 이거 뭐 노후화되고 뭐 안전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해마다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해서, 사전에 내년에 저는 보수를 하게 된다고 하면 전년 올해에 수요 조사를 해서 반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10개소면 좀 늘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러면 이게 네. 예, 돌아가면서 순환으로 이렇게 받다 보면 상당히 이제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럼 이거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 신청을 예, 예. 이거 당해년도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사전에 파악을 합니다. 이제 신청을 좀 했는데 이분들이 또 선정되는 과정이 상당히 또 까다롭거나 막 그런 부분은 좀 없나요? 지금 저희가 뭐 크게 더 이게 이제 자부담이 또 50%가 전제 조건으로 하는 거여서 현재상으로는 충분하고 있는데 혹시 뭐 추가적으로 뭐 개보수할 곳이 많다라고 하면 뭐 예산을 더 증액해서 하는 부분도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그 장애인을 고려한 정책 추진이라고 해서 그 어린이집 같은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 장애 원화를 좀 고려해서 시설 같은 거를 개소할 때는 당연히 그걸 배려를 하는데 기존에 있는 그런 어린이집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은 잘 돼가고 있는 건가요? 사실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힘든 상황이고요. 저희 국공립 같은 경우는 해마다 확충할 때 최대한으로 장애아들이 이용하기 불편이 없도록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에는 우리 장애통 어린이집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개소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재 13개소가 있고요. 국공립이 12개소이고 민간에서 이제 1개소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올해 내년에 통합반 5개를 더 지금 심사가 완료된 상태라서 내년에는 18개소를 운영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국공립 활충할 때 저희가 최대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고 시부터 내년부터는 아예 장애통합반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공고를 해서 공고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행정감사 때마다 꼭 지적사항으로 올라왔던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렸는데
개선은 좀 추가하는 방향도 이것도 적극 좀 검토를 해야 돼요. 저희가 행감 때 굳이 예산을 뭐 이렇게 많이 썼냐 적게 썼냐가 중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민원을 또 받는 상황 입장에서 가끔가다 이런 꼭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좀 요청을 좀 드리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검토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제 신규 설치하고 운영할 때, 그러니까 시 방침에 따라 이렇게 설치하고 운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 수요하는 분들, 수요자들한테 다양한 의견을 좀 받는 그런 뭐 제도화되어 있는 게 없나요, 실은? 지금 뭐 수요자 이제 학부모님 같은 경우 이제 가끔 전화로 저희한테 건의하는 사항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거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공립 분과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채널이 있어서 그런 분과를 통해서 또 저희가 의견들을 받고 있는데 특별히 뭐 특이한 건의사항 같은 사항은 제가 있는 동안에는 예, 별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네. 하여튼 저는 이 수요를 받는 그런 분들에 대해 수요 받는 분들에 대한 또 학부모나 그런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는 게 좀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어린이집 교직원은 뭐 충분한가요, 실은? 교직원은 이제는 그 인원수에 따라 현황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는 배치를 하고 있는데요. 교사 모집이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 이 보육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 모집이 뭐 국공립이든 민가정이든 그런 공통사항으로 교사 수요 그 공급 체계가 좀 힘들다고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때그때 교직원들이 이렇게 결혼이 생기면 대체 교사를 할 수 있는 대체 풀 교사 그런 제도를 우리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또 검토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뭐 특별히 뭐 방안을 좀 갖고 있습니까? 지금 대체 교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한 14명을 하고 있는 월급제랑 그다음에 1급제를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인력풀을 더 확장하고 싶어도 이거를 응모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타시군까지 알아봤습니다. 육종 통해서. 근데 저희 경기도 내 타 센터도 마찬가지고 이게 모집이 다 인력풀 운영하는 게 상당히 힘들다고 듣고 있어서 좀 대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실은 어린이집 신규로 만들고 우리가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교직원이거든요. 교사분들에 대한 애로가 없고 결혼이 없도록 좀 충분히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나 이게 정말 아쉬워서 그러는데 우리 여성 안심기가 그 프로그램 자체가 아예 사업이 종료가 되는 시점이잖아요. 근데 실적이 없다고 하는데 또 딴 데서는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안심 기가에 대한 문제, 사회적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그냥 평택 경찰서에다 일임을 해서 이 안심 기가 우리 그 사업이 종료가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작년에 실적이 거의 없어서 22년도 본 예산에 반영을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어떤 운영의 한계라든가 도보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종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사업 실적이 우리 평택시에서 홍보가 좀 부족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몰라서 이거를 좀 신청을 안 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가요? 뭐 우리 뉴스를 보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하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뭐 경찰서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우리가 또 경찰서에 지원해줄 부분이 있으면 가감히 지원을 해주고 이게 만약에 사회적 문제가 계속 대두되거나 우리 평택시에 이런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다시 또 이 사업을 추진돼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제가 그 옛날에 우리 사업에 대한 예산을 하고 2022년도 사업 예산에 편성됐던 목을 좀 설명을 한번 듣고 싶어서 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한다 그랬는데 이 정확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좀 돼가고 있나요?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이 사업 우리 대상 보면 육아 종합지원센터 및 부속시설 4개소 지원을 해준다고 돼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 북부 아이사랑 놀이터, 남부 아이사랑 놀이터, 서부 아이사랑 놀이터, 팽서 아이 안심 놀이터 여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상당히 좀 궁금한데 김영숙 의원님이 이 부분에서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 김영숙 의원님께서 적정한 좀 질의를 하고 제가 듣는 거로 하겠습니다. 저는 교직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계속 관심이 많이 가서 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평가제 참여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센티브 지원이라고 했는데 뭐 이건 우리 질 높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이 지원은 어떤 식으로 좀 지원이 되고 있나요? 인센티브 지원? 지금 평가제를 통과하게 되면 원장님, 교사, 보육교직원, 조리원까지 해서 1인당 20만 원씩 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로. 네. 그리고 이 평가는 어떤 식으로 매겨지는 건가요? 이게 이제는 그 진흥원에서 하는 그 평가 리스트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에서. 네, 네, 네. 우리 여성 역량 강화 지원이라고 또 있잖아요. 뭐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뭐 평택시 성희롱, 성폭력 예방 지침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업비를 우리가 책정을 했는데 요거 사업 지원을 하고 이게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좀 알고 있습니다. 여성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이요? 네, 네. 아, 혹시 몇 페이지인지 알 수 아 있을까요? 이제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냐면 예. 우리도 실은 의회에서도 역량 강화가 있고 어디서든 역량 강화라는 그 명목에서 지원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저희들은 이제 역량 강화 교육이라면 실질적으로 어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단체하고 단체에 들어가서 저희가 교육을 받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늘 그런 게 역량 강화 사업 지원이라 해서 교육의 목적을 너무 교육 프로그램 목적을 두다 보면 실질적인 우리 이 분들이 역량 강화 교육에 대한 참된 교육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냥 문서로서나 이런 쪽으로만 좀 접할 수 있고 이 프로그램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집행이 우리가 거의 2,500만 원에서 좀 2,500만 원 정도 지원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3천만 원인데 2,500만 원 집행을 했구나. 예. 그래서 이거를 여성 역량 강화는 저희가 이제는 그 여성 여성 시민이라든가 여성 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워크숍이랑 그 다음에 이제는 교육 같은 것을 개설해서 강좌 같은 거를 듣는 그런 것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량 강화 교육에서 어디 가서 그 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 그런 연구원이나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강사를 초빙을 해서 그런 쪽으로 듣는다는 예, 워크숍이랑 교육 강좌 같은 걸 개설해서 운영했습니다. 몇 분 정도 지금 그러면 이거 대상을 어떻게 정하는 거죠? 대상은 저희가 그냥 모집을 하고 일단 선착순으로 인원 제한이 있다 보니까 40명 정도 올해 했었거든요. 그래서 선착순으로 저희가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할 때 뭐 인원은 충분히 지원자들은 충분히 있나요? 는 상황입니다. 조기에? 네. 또 예절 교육관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이 부분도 한번 묻고 싶은데 이 예절 교육관 운영 지원에서 여기서 어떤 대상을 해서 우리가
예절 교육관을 좀 운영을 하고 있나요? 예절 교육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반 시민 그다음에 초중고 학생들 이런 전통 예절이라든가 다도 예절 아니면 뭐 성년식이라든가 아니면 평생회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시민 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상은. 그럼 이것도 지원 대상을 모집을 할 때 어디다 뭐 그냥 홈페이지 그런 데다 평택시 홈페이지에다 모집을 공고를 내나요? 아니면 저희 알림톡 같은 거에서도 같이 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건 뭐 학생들한테 하는 프로그램으로 좀 확대할 수는 없는 건가요? 학생들이 비교적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유치원서부터 어린이집서부터 예, 고등학교까지 다 해서 학교에서 하는 그 전통 예의라든가 뭐 전통 혼례라든가 성년식이라든가 그 학생들이 주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예절 교육과를 우리 신축을 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어디까지 뭐 그 신축 이전이 완전히 완료된 건가요? 아니, 지금 그 팽성의 그 송화 택지지구내 그 향교 맞은편에 저희 도서관이랑 그다음에 예절관이랑 안정 어린이집이랑 이렇게 세 개의 이 건물이 지금 신축이 되고 있고요. 건축 계획 용역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은 25년도 연말로 지금 저희가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절 교육관만큼은 정말 우리가 많은 생각을 가지고 지원을 좀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대한 시대가 흐름으로서 예절에 대한 부분이 좀 축소가 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나 우리 청소년들 또 어린이들에게 예절이라는 교육을 충분히 이런 교육과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그래도 이 다음에 우리 평택시가 예절의 바른 도시 그런 도시를 좀 발돋움하는 큰 틀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실은 다문화 어린이들한테 우리가 특별히 대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뭐 있습니까? 다문화 사업은 요즘은 대부분 저희가 평택시 가족센터에 보조금을 주어서 그쪽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이라고 하면 저는 학습지 교육이라든가 이제 언어 문제가 사실 가장 크잖아요. 다문화 가족 중 그 문제 아무튼 정착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학습지라든가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가족 캠프 프로그램이라든가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평택시의 아동 범죄 그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알고 있습니까? 예. 제가 그 아동 범죄 건수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게요. 쉽게 말하면 우리 예방 활동 지원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도 상당히 좀 궁금해요. 아동 범죄 예방 활동 사업이라고 몫은 정해놨는데 어떤 식으로 이거를 좀 사업을 운영하는지. 아동 범죄 예방 활동 사업이라고 그래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저희들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한번 요것 좀 하면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이런 활동을 하는 단체들한테 뭐 피복비라든지 뭘 지원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서 하는 건지 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질문을 좀 마치고요. 일단 추가 질문 좀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다. 네,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명수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보육과 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지도 점검 하실 때 지금 이제 처리 결과에 대해서 앞으로도 투명하고 객관적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처리 결과 보고서가 올라왔었어요. 자, 그러면 이 투명하고 객관적인 거에 이제 치중을 하셨는데 가장 기본이죠. 그걸 하기 위해서 하셨고 현장에 있는 원장님들의 이 지도 점검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전달된 부분이 있습니까? 뭐 일부에서는 뭐 지도 점검이 약간 뭐 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게 현장 그 점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35개 항목이 있는데요. 네. 그 점검표에 의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라 뭐
예, 어쨌든 그 점검표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 뭐 그 외에 다른 사항이라는 건 뭐 안전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은 크게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지도 점검은 정기적으로 어떤 기본 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정기적으로 1년에 뭐 몇 번 아니면은 뭐 2년에 몇 번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을 텐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제가 가장 민원을 많이 받았던 부분은 들어오셨을 때 지도 점검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그 위압적인 자세, 위압적인 말투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요. 당연히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지도 점검을 받는데 혹시라도 어떤 그 뭐 불합리한 어떤 행동을 해서 이거를 나온 것처럼 행동을 하면 이분들은 굉장히 불쾌할 수 있죠. 집행부는 본연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가셨지만 그래서 항상 제가 하는 말이지만 상대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올바른 일이지만 그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내가 당연히 받는다는 생각이 들 수 있으면 업무적인 협조가 좀 더 잘 이루어지질까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회의들을 많이 하셔서 다음 행감에는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어린이집이 뭐 우리 국공립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예산을 봐도 그렇고 지금 이제 그 가고 있는 어떤 정부적인 방침도 그렇고 근데 가장 어려운 지금 어린이집이 어떤 형태의 어린이집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무래도 규모가 작은 가정 어린이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정 뭐 민간 네, 지금 네. 다 어려울 거예요. 지금 2021년도에 폐원한 어린이집이 몇 개나 됩니까? 되고요. 네. 22년도에는 24개소가 폐원을 했습니다. 전체에서 몇 퍼센트 이게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는 제가 정확하게 안 내봤는데요. 네. 자, 이분들이 민간하고 가정하고 구분이 분명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인허가를 받을 때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럼 거의 뭐 민간하고 가정 비율로 보면 위치적인 거에 많을 거예요. 신도시 있는 데는 폐원율이 적고 구도심 거는 폐원율이 높고 지금 현재도 폐원을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안전공제 단체 가입비를 11을 2억 5천을 세워서 저희가 전액 다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데 근본적인 거를 조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보육이 쉽지 않아서 교사 수급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 이거 조금 관점이 좀 달라요. 우리 과장님하고. 자, 평택에 지금 보육교사 현황 파악 되셨죠? 몇 명 정도가 지금 근무하고 계시죠? 8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814명이요. 네. 그럼 인허가에 있어서 필요한 전체 교직원 수는 몇 명이 있어야 됩니까?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 네, 그게 파악이 되셔서 교사 수급이 어느 정도 안 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이 문제 해결을 하는데 지금 전체 필요한 교사 수에 현재 그 근무하고 있는 교사 수를 보면 그거보다 보통 20% 30% 내에는 여유가 있어야지 교사 수급이 되는데 교사 수급이 안 되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이 쉽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거 말고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서우에 대한 거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요, 우리 과장님이 인지하고 계시는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이 아직 안 됐습니다. 자, 지금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저희가 교육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평택에 교육원이 없어요. 없으면 그 많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그러면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생기는 교사는 어디서 다 충당이 됩니까? 민간하고 가정에 있는 교사들이 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국공립을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교사 수급이 잘 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집행이 되지 않으면 민간 가정은 계속 문을 닫는 상황이 와요. 그 가장 기본이지 않습니까?
아이가 있어야 되고 교육받을 장소가 있어야 되고 교사가 있어야 되는데 교사가 없는데 국공립이 자꾸 생기니까 민간 가정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교육원이 없으면은 그 안을 갖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안이라는 게 1, 2년 안에 해결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 안을 세워도 3, 4년 동안 굉장히 현장에서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시고 어떤 정책을 펴셔야지 지도점검만 나가셔가지고 이거 해결될 부분은 아니에요. 그 가시면 현장에서 어려운 상황을 귀담아 듣고 들어오시는 것까지 하셔야 됩니다. 점검표만 가지고 점수를 매기실 게 아니라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애로사항이 어떤 부분에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차담회나 간담회를 통해서도 아니고 현장에서 바로바로 듣는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평택에 연계된 대학이나 아니면은 어떤 위탁 교육기관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민을 하시지 않으면 국공립 어린이집 이거 생기면 그만큼 민간 가정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연초에는 교사 수급이 안 되는 거 잘 아시죠? 연초에 교사 수급이 왜 안 된다고 보십니까? 이직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직을 하면 네. 분명히 취업을 할 텐데 이직을 한 사람이 논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노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이게 개인의 경우는 있지만 그 부분도 고민을 해보셨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연초가 되면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들 굉장히 애먹습니다. 교사 수급하느라고. 이유는 이게 다는 아니겠지만 분명히 사유가 있어서 이직을 하고 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택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종사자들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은 사례를 전수조사 한번 해보셨어요? 본 적 없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 이게 아이들 졸업을 시키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지 이 통계가 나오지 않으면 전체적인 걸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업급여를 받는 그 시기까지는 현장에서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하반기가 되면 교사가 그래도 수급이 좀 됩니다. 근데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원인이 여기에 있는 건지 다른 부분에 있는 건지에 대한 어떤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실업급여에 대한 전수조사는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평가 인증 시 부담스러워서 교사들이 또 안 가는 거 아시죠?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평가 인증이라고 딱 뜨면 교사들이 지원을 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도움이 되지 않으면 금전적으로 뭐 10만 원, 20만 원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해결을 하실 때는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를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장님들 장기 근속권에서 제가 한번 제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6개 시군구에서 장기 근속 수당이 나가고 있죠. 평택시는 경기도에 건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경기도에서 어떤 이게 이거에 대한 어떤 관여권이 있나요? 정기적으로 이제 도에서 보육 담당 팀장님이랑 실무자들을 통해서 이제 회의 같은 거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저희 팀장님들도 얘기했지만 한번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건의를 하면은 지역별로 예산에서 몇 개가 1년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적으로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6개 광주시, 하남시, 양평군, 동두천시, 구리시, 수원시는 지금 국공립 포함해서 전체 원장 대상으로 지금 지급이 금액이 뭐 30만 원부터 많게는 한 월 3만 원부터 이렇게 15만 원까지 이렇게 지급이 되고 근데 이건 어떤 기준에서 하는지는 타 시군이니까 모르겠지만 평택시도 다른 타 시군이 하고 있으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교사도 안 구해지고 교직원 수급도 안 되는 데다가 평가 인증하면 선생님들도 안 오는데 그래도 뭔가가 있어야지만 이 원장들이 신락 같은 희망을 갖고 좀 움직이시는데 타 시군구에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해주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지급을 했을 경우에 얼마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지 현 지금 아까 어린이집이 평택시에 몇 개가 있다 그러셨죠? 98개소입니다. 398개소에 곱하기 지급될 예산 따져보시면은 금액 나오겠네요. 제가 딱 봐도 많은 금액 아닙니다. 해주실 수 있는 분은 해주셔야지. 지금 민가정 어린이집들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우성을 치고 제가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먼저 추경 때도 예산 세워서 들어오셨을 때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다양한 그 보육 수요자들에 대한 요구를 충족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발달장애 아이들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발달장애 그 영유아 선별검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럼. 아이들 그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지금 어느 정도 아이들을 지금 받고 있는지 교육을 하고 있는지 ADHD 말고요. 네네. 네네. 그거는 숫자는 저희가 추후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공교육에서 먼저 모범을 보이셔야 돼요. 모범을 보이셔야 되고 공교육이 생긴 그 목적이 민간에서 다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겠다라고 해서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공교육에서 이거를 안 한다? 못 한다? 아니면 아직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 감독을 조금 철저히 하시고요. 많은 부분들의 그 보육 요구자들에 대한 충족감이나 이런 것들이 평택시에서는 좀 소외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그 ADHD 아이들 경계성 장애 아동 통합보육으로 인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 지금 어디까지 집행부에서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ADHD 그 영유아 발달 지금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네. 연 한 300건 정도 시행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치료까지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아이들이 어때요? 좀 늘고 있습니까? 작년도보다는 수치가 늘었습니다. 예. 늘은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데이터를 뽑아서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늘은 이유가 어떤 코로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 발달이 조금 늦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그 요인도 있는 거죠? 일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세심하게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이런 부분은 조기에 발견이 되면 이번에 조례도 또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적극 집행부에서 관여할 수 있는 조례도 개정이 됐으니까 그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요. 아까 우리 이관 의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6종에 대해서 육아정보센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서부 아이사랑 놀이터에 3,330만 원짜리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이게 수의계약으로 들어갔어요? 입니다. 왜 수의계약이 들어갔습니까? 이거는 전체 사업비가 그렇긴 하지만 그 네. 구입비랑 뭐 소독비랑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수익이 네, 가능한 그런데 것으로 보입니다. 장난감 구입비 쭉 해가지고 나왔는데요. 육아정보센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금 위치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그럼 평택시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타시군구에 있는 겁니까? 택시의 소속입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 인천시의 소속 같아요. 2022년도, 2021년도 지금 다 모든 장난감 구입, 회수한 장난감 소독까지도 다 인천 업체들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평택이 세금을 걷어서 평택 시민들의 어떤 편의나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은 평택의 업체가 할 수 없을 때 타 시군구로 눈을 돌리셔야지. 이거 보면은 2022년 육아정보 종합지원센터는 평택에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2022년도 다 인천, 2020년도 서울. 이거를 왜 지원을 해주십니까? 이런 거 관리 감독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센터 내에서 이제는 비교 견적을 받아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비교 견적에 네. 제가 자료 다 받았어요. 제가 자료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그냥 간단하게 제가 접근을 할게요. 아주 간단하게. 자, 소독하러 오는데 금액도 크지 않아요. 280만 원대를 소독하러 오는데 인천에서 오는 게 빠릅니까? 평택에서 업체가 가는 게 빠릅니까? 안내가 빠릅니다. 근데 왜 인천에다 주셨어요, 이거? 10개 사업 중에 한두 개는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을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모든 사업을 다 외부해 줬어요. 이거 집행부에서 예산 내려보내면서 관리감독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는 저희가 센터와 한번 논의를 거쳐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타 시군구 우선순위로 이렇게 용역이나 이런 거를 줄이면 저희 예산 내려보낼 이유 없습니다. 아니 평택 시민이 너도 나도 없이 다 어려운 코로나를 다 겪었는데 뭐 인천만 겪은 거 아니잖아요? 제가 이거 육아정보종합지원센터 6종 거를 보면서 굉장히 좀 답답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 관련 자료 다 받아봤습니다. 대여한 것까지 다 받았어요. 이거 이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도서구입비도 제가 다 받습니다. 근데 도서구입비는 일괄적으로 서부, 남부, 북부 해가지고 아주 뭐 기본 그 퍼센티를 세우셨는지 일괄적으로 나눠가지고 쭉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저희 시의원은 평택 시의원입니다. 다른 시군구의 시의원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평택이고요. 우선순위가 평택 시민입니다. 그 부분 항상 인지해 주시고 내년 2022년 예산에 있어서는 집행하는 데 있어서 꼭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우리 평생학습 기획팀장님, 제가 먼저 추경 때도 한번 말씀드리고 했는데 좋은 프로그램들을 인수인계가 잘못되면서 인계가 안 돼가지고 좋은 프로그램도 사정되는 거를 제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2022년도도 이제 그렇게 했고 2023년도 계획 세우셨죠? 네,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때 그 신중년들 요리 수업해서 봉사하는 이런 프로그램 내년에 잡으셨습니까? 신중년은 아직 안 세웠고요. 정기 프로그램은 세웠습니다. 그러면 기획은 하시고 계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따로 그럼 보고 받을 수 있을까요? 계획 세우면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프로그램은요 처음에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가서를 여러분들이 받지 않으십니까? 받으시고 결과물이 좋은 거는 꾸준히 지켜나가는 게 중요한 거지 시범적으로 1년을 했다 사라지는 건 연속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학습센터 같은 경우에 특히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 있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선자 의원입니다. 아동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그 공모 사업을 보니까 위기가족 회복 지원 사업 등 여러 가지 했는데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비로에서 단회성을 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좋은 프로그램은 시 자체에서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아동 친화 도시 관련한 공모 사업은 저희 시비 자체 사업입니다, 위원님. 여기에는 도비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잘못 봤네. 이기가족 회복 지원으로 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도비 400만으로 2022년 6월부터 12일까지 해서 사업 내용이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도비로 해서 이제 400만으로 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 자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사회의 어떤 현상을 보면 위기 가정이나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우리 시 자체에서도 많이 해서 가족이 회복되어서 가정이 행복해야지만이 우리 평택시가 행복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드림 스타트 사업으로는 그 부모 가족 분야 쪽으로 해가지고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요 국비 사업으로 내려온 예산이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시비도 추가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사업은 국장님 누가 봐도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좀 검토를 하셔서 이런 거 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네, 검토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 저희가 우리 작년에 저희 평택이 이제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로 인증을 받았고, 또한 그렇게 인증을 받는 데 있어서 이제 저희 관계 공직자분들께서도 많이 노고를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아동이 존중받고 행복하다면 우리 평택은 희망이 넘치는 미래 도시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아동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과에서는 특별히 그러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업무에 임해주시면 지금도 잘 하시지만 더욱더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있어서 후원금을 제가 조금 이렇게 검토를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 적게는 200만 원에서 몇 천이 되는데 제가 이 자료를 잘못 봤는지는 모르지만 너무 많이 후원을 받은 데가 있는데 이것이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는 다시 한번 우리 집행부 검토하도록 하고요. 이러한 그 후원금에 대해서 어떻게 접수되고 또한 그 후원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가 돼서 하고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 시설로서 후원 금품을 모금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각 지역 센터별로 후원금하고 금품을 접수를 해서 관련하여서는 이제 사용 관리를 위한 관리 대장을 비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사업을 이제 그 후원금 사용에 대해서는 센터별로 이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그 지급된 거에 대한 배부 대상자들의 뭐 서명을 받거나 증빙 사진 등을 이제 비치하면서 투명하게 관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센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원됐다라는 이제 기록만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잘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후원 물품을 잘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데도 있고 또 그렇지 않는 단순한 아동센터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한 모범 사례들이 확산되어서 그러한 선행들이 의미가 더욱더 귀하게 담겨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또한 필요한 아동에게는 그렇게 투명하고 적절하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우리 아동복지과에서도 지역아동센터 지도에 좀 마음을 담아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36개소인가요? 37개소요. 프로그램 하는 거를 쭉 검토를 해봤거든요. 이 프로그램의 어떤 지침에 따라서 뭐 보육, 교육, 문화, 정서 지원, 뭐 지역 사회 연계 이렇게 5개에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잘 실시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화된 프로그램이 조금 더 추가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나 또한 상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적더라고요. 한 2군데 정도가 있는 걸로 제가 검토를 했거든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기 가정들도 많고 또한 맞벌이 부부로서 자녀들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지역아동센터에 돌봄센터에 이제 이렇게 위탁을 합니다. 그러한 부모들은 또 마음이 아프겠죠. 그러다 보니 서로 소통하는 부재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프로그램을 좀 더 면밀하게 살피셔서 할 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부모와 아동이 함께 소통하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지역아동센터는 물론 다 함께 돌봄센터까지 좀 전파시켜서 네.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국장님 적극적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 여성 범죄 예방에 대한 어떤 사업이나 시 정책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소관인데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여성범죄 관련해서는 이제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법 촬영 점검이라고 해서 저희 그 관내에 공중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9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주 5일 활동을 하고 있고요. 물론 그 발견된 사례는 없는데 사전에 예방적인 차원으로 저희가 하고 있어서 시민들이 수시로 점검을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2가지 사업하고 그다음에 그 스마트 도어벨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안이나 이런 소외계층 그 여성 가구에 이 스마트 도어벨을 설치해서 뭐 경보음이 발생한다거나 보안요원이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여성 무인 택배함이라고 해서 현재 관내 7개소에 택배함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해보니 어떤 저희 시에서도 여성 안심 친화 도시를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좀 더 사업들을 개발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이것 또한 검토를 하셔서 여성들이 안심하는 도시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동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자립준비 청년 현황 및 지원 내역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자립준비 청년 지원 사업으로는 자립정착금 1,500만 원 1인당 첫 해에는 1,000만 원 그리고 두 번째 다음해에는 500만 원 해서 1,500만 원 지원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립수당이라고 그래가지고 매월 이제 퇴소 후 이제 5년간 매월 35만 원씩 지원해주는 자립수당이 있고 이제 대학을 진학할 경우에는 대학준비금 250만 원을 일시불로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아동발달 계좌 지원이라고 그래서 18세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대2 매칭 사업을 해가지고 최대 10만 원까지 매칭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가는 경우에는 학자금은 면제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사업이라고 그래서 그 보증금이 이제 1억 2천만 원 보증금 지원에 그 보증금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H 임대주택에 이제 입주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100만 원으로 해서 입주할 수 있게끔 시에서 추천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소득이 그 학교 입학 대학교에 이제 입학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서 기초수급자로 선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있겠습니다. 네, 저도 그 자료를 검토해 보니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니 무엇보다도 이제 보호 종료가 되고 나면 자립 정착금을 받아서 사회에 나오다 보니 잘못해서 한 번에 또한 이러한 금액을 소요돼서 굉장히 방황하는 그러한 경우도 종종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보면은 임대주택 그 보증금 지원이나 또한 임대주택 지원을 통해서 안전하게 일단은 주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누락되지 않도록 이런 것도 보호 종료가 된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세심하게 먼저 살펴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집니다. 지금 경기도 자립지원 전담기관이라는 곳이 있어서 네. 이제 퇴소한 아동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을 하면 이 전담기관에서 최대 4년까지 이제 상담도 해주고 그리고 자립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설이나 아니면 위탁 가정에서 퇴소한 아동들이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안내하겠습니다. 네, 이 또한 바로 이제 종료가 되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먼저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로 죄송합니다. 도서관. 네네. 네네. 사립 작은 도서관 현황을 제가 받아서 검토를 했습니다. 공립 작은 도서관은 4개가 있고 또한 사립 작은 도서관은 72개인가요? 네네. 조례 제9조에 보면 운영 시간을 보면 토요일, 일요일 중 1일을 포함해서 주 5일 이상을 개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송탄 작은 도서관은 금, 토 휴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조례에 어긋난 것으로 보이거든요. 다른 타 도서관에는 토, 일 중에 일, 월도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송탄 작은 도서관 질의하신 거죠, 의원님? 네, 맞습니다. 네. 당초 개관할 때 주민자치위원회와 상의를 해서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작은 도서관법이나 이런 조례에서 그러니까 지금 해놓은 그 조례 조항은 공공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사립은 해당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작은 사립 도서관은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운영 시간 4시간이나 경기도 이제 그 평가 지표를 보면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1일 4시간 이상 이제 개관하는 것을 권장하고는 있는데 토 일요일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조례와는 조금 다르게 그 부분을 사립 도서관이 아니고 쪽에 이 공립 작은 도서관 아닙니까? 송탄 작은 도서관. 맞습니다. 네. 네. 그럼 이것도 조례에 의해서 공립 작은 도서관이기 때문에 4개가 있는 것은 조례에 적용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그럼? 의원님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은 그 주민들과 상의를 해서 조례에 맞게 운영을 하든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도서관인 경우는 그렇게 주말 이용이라든가 이제 열람실 운영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법적 기준이 있고요. 공립이라 하더라도 작은 도서관들은 그 공공도서관하고 달리 시간을 조절해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님. 네, 조례 보니까 시간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공립 작은 도서관은 4개가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송탄 작은 도서관을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와 회의를 해서 합의를 해서 토요일, 일요일 휴관을 한다고 하셨는데 공립 작은 도서관도 조례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이거를 묻습니다. 네,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네, 저희가 좀 검토해서 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을 조례의 법칙을 어긋내서 오랫동안 해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검토를 하지 않고 토요일, 일요일로 했단 말이죠. 다른 데는 잘 하고 있는데 잘 근데 검토하셔서 조례를 바꿀 것이 아니라 이곳의 개관에 대해서 토요일, 일요일 휴관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네, 그분들과 회의를 하셔서 네.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원칙을 어긋나면 되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우리가 법이 있을 때는 지키려고 하는 건데 합의를 했다고 해서 원칙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걸로 알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선녀 의원 질의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번 여성 보육과에 보면은 49페이지 여기 보면은 각 시설물 점검 감사 결과 지정 및 조치 결과가 있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조치 결과 있는데 여기 보면 어린이집 평가 거부가 있어요. 이 어린이집 평가 거부는 뭐 아까 김영수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위압감 때문에 안 하시는 건지. 평가 인증 그거에 대한 말. 그래갖고 그러시는 거죠. 네, 평가 인증을 안 하는 어린이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너무 그거에 그 어린이집에 애로사항이 많으신데 그거 좀 약간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하고요. 그리고 다른 거는 여기 보면 또 어린이집 CCTV 관리 위반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위반이 되는 거죠? 저희가 점검을 하다가 보면은요 일정 기간 CCTV가 녹화가 안 된 경우가 있어요. 근데 뭐 기기 작동이라든가 이렇게 제대로 안 되는데 그것까지 사실은 다 모니터링해서 관리를 잘해서 저는 다 녹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뭐 요즘에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이렇게 참여도나 아니면 관심도가 높은데 이런 게 좀 약간 조치를 얼른 해야 될 것 같고요. 음식물 기준 위반 유통기한 표시 경과 식품이 많아요? 많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이제 점검을 갔을 때 냉동실 보통 이제 일반 냉장식품은 거의 없는데 냉동식품 같은 경우 이제는 좀 있고 원장님이 좀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경우가 혹가다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거는 뭐 좀 약간 민감한 거니까 저기를 해주고 여기 보면은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이 있는데요. 그 모니터링단 분들이 이런 거를 감시하시는 건가요? 이건 네. 아니죠? 아니요. 부모 모니터링이라고 단이라고 해서 네. 부모님 4명하고 그다음 보육 전문가 교육 전문. 4명이 2인 1조로 해서 급식 안전 위생 건강 이렇게 4대 그 항목을 집중적으로 1년 동안 한 160개소를 직접 2인 1조로 방문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전문가들은 어느 분이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모집을 합니다. 공개 모집을 해서 예, 저희가 면접까지 심사해서 전문가를 위촉을 합니다. 이게 예산이 2021년에도 2,480만 원 그리고 2022년 예산 요구액도 2,400인데 이게 어린이집이 자꾸 인원이 늘어나지 않나요? 어린이집은 늘어나는데 이제 부모 모니터링단의 그 교육료비라든가 활동비라든가 이런 예산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무한히가 아니고 한 160개 정도 1년 동안 하는 일년 것이라서 그 160개 예산은 정도만? 그 정도면 되고 이 정도 있습니다. 충분하다. 아니 혹시 예산이 모자르거나 이 부모 모니터링단에서 하실 수 있는 게 이제 아이들을 맡겨놨으니까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하나를 점검을 하더라도 심도 있고 또 관심 있게 보실 것 같으니까 이런 모니터링단이 좀 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여기 아동복지 놀이터, 기저귀 놀이터 추진을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 바랍니다. 이 기저귀 놀이터가 아동 친화도시 조성해서 이제 놀이터를 유니세프 거기에 맞게 친환경적으로 놀이터를 만드는 건데 지금 놀이터가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나요? 여기 어린이 놀이 시설은 시설.
저기 인증을 받아야 저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2년마다 그거는 이제 확인을 받고 있는데 검사를 받고 있는데 저희가 어린이 놀이터를 좀 개보수 이제 새로 기존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이제 2개를 개보수를 했고 올해 신장 1동 어린이 놀이터는 올해 이제 완전히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아동들이 활용하기 편리하고 좋은 놀이터를 계속적으로 이제 바꾸려고 하는데 사실은 어린이 놀이터가 저희 아동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놀이터는 어린이 놀이터고 보통 공원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은 이제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시 전체적으로 보면 되게 많은데 저희 아동복지과하고 이제 송탄 출장소 안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20개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이제 이번에 3개소에 이제 3번째로 놀이 시설을 지금 개보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건 20개 중에서 3개를 했으니까 17개도 추가적으로 이게 점차적으로 개보수를 해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제 안출에 저기 9개소, 송출에 9개소 저희가 관리를 2개소를 하고 있는데 그 소규모로 개보수는 계속 부서별로 담당 놀이터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이제 완전히 크게 개보수하는 거는 그 지역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이라서 20개소를 이렇게 다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수요에 맞춰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그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데서 또 놀이시설이 또 친환경적이면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그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서관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막 요새는 도서관 문화뿐 아니라 문화공간으로도 자리 잡고 있고 여기 오면 일상의 문화공간으로서 이 도서관 기능 강화 이렇게 해갖고 여기 도서관에서 인문교육 프로그램, 문화예술 프로그램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대상은 시민 누구나로 돼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주로 홍보는 어떻게 하시죠? 홍보는 저희가 주로 이제 홈페이지라든가 안내 게시판도 있고요. 그리고 맘카페나 뭐 이런 커뮤니티에도 올리고 또 기본적으로 회원 등록을 할 때 행사에 대한 안내를 받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문자도 보내고 있고요. 평택시 또 알림톡이나 가급적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많은 이제 옛날에 그 크로아티아나 우즈베키스탄 그 초청 공연 때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지만 또 저희가 보기 힘든 공연 같은 거나 아니면 문화시설 같은 거는 시민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하나만 더 외부 감사 및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여기 보면은 하자보수 검사가 담보기간 2년인데 하자보수 미실수로 하자검수 소홀히 합니다. 하자보수 그 건물 그 하자보수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하자보수는 많은가요? 예, 이제 시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하자 검사를 이제 받게 되는데 요 소홀히 한 부분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또 우리가 사는 집이나 또 도서관도 아이들이 와서 거의 다 생활을 많이 하고 또 다른 우리 시민이 사용하는 건데 이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서 내 돈으로 하려면 그것도 또 하나의 시비 낭비가 되니까 기간에 철저하게 해주셔서 이런 하자보수가 기간이 지나서 보장을 받을 수 없다 혹시 이런 아쉬움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 네네, 최 순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도서관에 질의하면서 추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사립 작은 도서관 현황에 대해서 이제 72개 중에서 그 사립 작은 도서관 사이트의 평가 지표를 토대로 이제 운영 평가를 해서 지원금을 등급을 매겨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그 작은 시립 도서관이 사이트에 17개만 참여를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17개 외에 사립도서관에는 지원은 전혀 받지도 못하고 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실사는 매년 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 참여 도서관 수가 적은 것은 지난해 2021년 코로나 시기 때문에 휴가 난 도서관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잠시 그냥 휴관을 했기 때문에 그 사이트에 평가 지표에 참여를 못했다는 걸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잠시가 아니라 코로나 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립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장기 휴관을 한 도서관들이 많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적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 실적 입력이 안 되는 도서관들이 많아서 올해 이제 그러니까 참여 자체가 조금 힘들었던 부분들인 거죠. 네, 사립 작은 도서관 현황을 쭉 프로그램을 하는 거 보면서 검토를 해보니까 잘하는 곳은 굉장히 공모전을 해가면서도 잘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네.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사를 좀 전수조사를 하셔서 네. 꼭 폐간이 답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접근성이 좋은 마을마다 저는 사립 작은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한다고 한다면 그 마을이 정말 어떤 문학적, 문화적 어떤 우리 삶의 질에 있어서 굉장히 그 채용을 할 수 있는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 활발하게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 그 방안책을 세워 주실 것을 좀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네, 적극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안과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를 진행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강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